좋아. 조합은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NPI. N개 중 알개를 뽑아서 그 알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이제 요게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얘다 보니까 요걸 이해를 시킬 거예요. NCR이라고 하는 거는 N팩, N-R팩,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런 조합이다. 조합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다.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는 거야? 그냥 뽑자에서 끝났으니까 순서가 없다는 거야. 순서가 없다. 그럼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오늘 이제 나오는 그 익힘 예제들이 뽑기만 하면 되는구나. 당연히 모든 문제가 조합이겠지만 보면서 조합이라는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이런 멘트 때문에 조합이구나. 얘는 순열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조합,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예시가 매우 잘못됐죠. 대중성이 없는 예시죠. 그죠? 이 팀 알아요? 아는 팀 있어? 토트넘 손흥민이 있으니까 알지. 첼시. 그것도 상대적인 거죠. 유명이라는 말이 이름이 있다는 거니까. 이름이 있다, 명성이 있다, 근데 모두가 아는 건 아니까. 레알 마드리드. 유명하지만, 이 예시가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예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예시 레알 마드리드는 아니었어요. 그 FC 바르셀로나였어요. 예시.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미국 가서 행복하게 꼴찌팀을 우승시키는 일. 이 멘트를 볼게요. 그래서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토트넘과 첼시가 경기하는 것과 첼시와 토트넘이 경기하는 것은 서로 같으므로 세 축구팀이 토트넘과 첼시와 토트넘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호명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두 팀을 고르기만 하면 두 팀이 경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 축구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는 토트넘 첼시,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첼시가 경기를 하는 세 가지다. 그래서 거기 쭉 보면 색깔로 돼 있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걸 NCR이라고 한다. 참고 NCR의 C는 조합을 뜻하는 컨비네이션의 글자다. 그렇죠? 서로 다른 것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택하는 것은 조합이고 순서를 생각하여 택하는 것은 순열이다. 그렇죠? 밑에 글씨가 너무 많죠? 한번 보기를 볼게요. 문자 그리는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보기를 한번 봅시다.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순열에서는 대표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반장, 부반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표 2명을 뽑다 보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아라. 그 얘기는 이 식에 넣으면 5팩, 3팩, 2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순열에서 5 곱하기 4에서 얘네끼리 순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거나 내가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아서 2명을 뽑는 경우나 대표가 아닌 사람 셋을 뽑는 거나 상황이 똑같죠. 안 뽑힌 사람이 대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뽑아서 먼저 집에 간다든지 무슨 상품을 준다든지 하면 뽑히는 게 의미가 있지만 뽑으나 안 뽑으나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성질이 바로 옆 페이지에 나와요. 바로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여기에다가 별표 칩시다. 여기 중간에 조합의 수의 성질의 2번 조합의 수의 성질의 2번 NCR은 NCN-I야. 그러니까 OCE는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게 뭐랑 똑같다? 5명 중에 대표가 아닌 셋을 뽑는 거랑 동일하더라. 실제로 수식에 넣어보면 5 빼기 나누기 5 빼기 3 2팩 3 빼기니까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게 없어요. 그래서 뽑으나 안 뽑으나 똑같다. 이거죠.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죠. 2번 위에부터 볼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ND에서 R들을 택하는 조합의 수는 말했지만 이 관계식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왔구나. 뽑아서 나야. 다시 R팩으로 나눴구나. 라는 거. 그래서 NC0, 우리 이거는 수련에서 했지. NP0가 1, NCN은 1이에요. 왜? 또 N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CR은 NCN-1과 동일하다. 그렇죠? 옆에 보시면 NCR의 값을 구할 때 R이 되게 크면, 숫자가 크면 바꿔서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75를 72로 계산해도 상관없다. 편한 대로 하셔라. 이겁니다. 세 번째, 거기도 별표 치세요. 예. NCR이 요거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증명하라고 많이 내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이건 기말고사 내용이니까 기말 때 제가 또 강조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얘를 증명하라고 많이 물어보는구나. 서술형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6개 있잖아요. 그 중에 앞에 2개가 어렵잖아. 그럼 뒤에 4개 중에 쉬운 걸로 하나 낸다. 점수 가져가라고 돼요. 이거 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니까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 기호 쓰면 돼요. 이 기호에 대입하면 돼요. 우변에다 대입해서 좌변 넣는 거 보여주면 돼요.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거. N 빼기 R 그 다음에 N 빼기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N 빼기 R 통분을 하려면 이제 분모를 통일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 R팩, R팩이 1팩이니까 R 곱하고 R을 곱하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N 빼기 R 빼기 있으니까 여기 N 빼기 R 여기 N 빼기 R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뭐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돼. 분모를 통일하기 위해서 얘가 R 팩토리얼 이게 N 빼기 R 팩토리얼이니까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빼기 1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R 더하기 N 빼기 R R 사였지? 그러면 N에다가 N 빼기 1 팩토리얼을 붙였으니까 얘는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빼기 R 팩토리얼 그래서 얘가 NCR이 되더라.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로 했어요. 3명을 뽑기로 했다고 칠까? 5명 중에 3명을 뽑기로 했어요. 3명이면 5명 중 3명을 뽑자. 그리고 그에는 특정한 한 명이 있어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할 건지 아니면 걔를 빼고 뽑을지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한다 하면 걔를 빼고 그 사람 빼고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죠. 얘는 포함하니까 나머지 4명 중 2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 얘를 어차피 빼고 뽑을 거야. 걔를 빼고 뽑을 거면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죠. 3명을 뽑으면 되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한 게 53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해돼요? 네. 그래서 밑에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증명도 했고 말로도 한 거다. 네, 넘어갑시다. 주로 그래서 어떨 때 쓰느냐, 주로 어떨 때 쓰느냐 이건데 조합은 아까 말했지만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순서가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직선의 개수, 직선이 양방향으로 나가니까 반직선이면 방향성이 있지만 양방향으로 나가니까 방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직선 AB나 직선 BA나 똑같은 직선이죠.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점 두 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조합이구나 라는 거. 삼각형도 삼각형 ABC나 BAC나 CDA나 다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먼저 부른다고 뭐 특별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조합에 해당된다.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의 개수 어느 세 점도 이 멘트가 중요해요. NC는 쉬워. 점 두 개 고르는 거니까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래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므로 직선의 개수는 두 점을 택하는 방법의 수이고 일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으면 직선은 한 개 생긴다. 그래서 문제에서 반드시 어떻게 줘야 되냐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이 있지 않다라는 멘트가 없으면 세 점이 일직선이 있을 수도 있죠. 점이 10개 있다. 그래도 직선이 하나에서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10개 점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멘트를 줘야 돼. 어느 세 점도 일직선이 있지 않다. 그때 점이 10개 있다. 5개 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OC 이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2번 삼각형의 개수.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 멘트 똑같죠? 서로 n개의 점 중에서 세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NC3. 그래서 주의 보면 일직선 위에 있는 3개 이상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일직선이 있지 않다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평행사변의 개수. 이거는 잘 보시면 점이 어떻게 멘트가 주어져야 돼요. 얘는 선으로 줬지. n개의 평행선과 n개의 평행선이 만나면 평행사변이니까 가로에서 2개 고르고 세로에서 2개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밑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보기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이 있대. 6개의 점이 있대. 그때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선분의 개수랑 직선의 개수가 달라요. 선분은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선분은 62지만 직선은 이걸 쭉 연장시킬 거니까 요점을 이은 거랑 요점을 이는 게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조심해야죠. 뭐야? 얘는 그냥 이거 고르나 이거 고르나 같은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이 있는 경우 하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직선이 생기는데 다 같은 직선이니까 3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이거 고르는 거나 이거 고르는 거나 이거 고르는 거나 다 같은 직선이죠.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직선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요. 직선은 그럼 어떻게? 얘는 62에서 62 직선 중에서 겹치는 게 뭐예요? 겹치는 게 똑같이 2번 센 게 뭐야? 2번 센 게 얘를 2번 셌지? 2번 적었잖아. 내가 62 중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 중복됐잖아. 그러니까 중복된 게 이렇게 중복됐어요. 그런 게 위랑 아래가 중복됐죠. 2번씩 했잖아요. 근데 다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가 멸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살려줘. 각각 하나씩만 살려줘요. 직선 이렇게 조심해야 돼. 여기 중복되는 거. 그다음에 최소 보존을 시켜줘야지. 다 멸종을 시키면 안 되니까 보존을 시켜줘요. 다 빼면 안 되니까. 얘가 다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것만큼을 계속 더 셌죠. 그걸 빼주고. 이건 왜 2야? 이건 왜 2지? 위랑 아래. 그럼 이 직선 통째로 다 나가니까 걔네들은 살려주자. 하나씩만 대표적인 애들 하나씩만 살려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건 쉬운 거죠. 시험 문제는 되게 빡세. 저희 막 24개 막 이렇게 있어요. 16개 있고 그러면 개빡세요 나중에.
시험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삼각형의 개수는 63에서 삼각형은 63.6개니까 여기서 3개 고르는 거 빼줘야지. 얘는 다시 보존시켜줄 게 없어요. 얘는 직선이나 삼각형이니까. 다시 보존시켜줄 게 없다고.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 이 개념 익힘 1번 조합의 계산. 증명하여라. 근데 식을 이용하는 방법만 할게요. 그렇죠?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뭐 나중에 기말 때는 좀 자세히 볼 필요 있는데 중간고사니까 식을 이용하는 방법.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식을 이용하는 방법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 12개의 예시거든요. 익힘이. 익힘 문제가 12개 있는데 발전 문제가 위에 거랑 많이 달라서 꼭 해봐야겠다라는 걸 할 거고 그게 아닌 거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깔끔하게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무리하게 진도를 안 나갈게요. 숙제를 하고 최대한 숙제하다 갑시다. R 곱하기 NCR이 N 곱하기 빼기 R N 빼기 1 C R 빼기 아무거나 잡아요. 왼쪽을 잡든 오른쪽을 잡든 아무거나 잡아서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얘를 오른쪽을 잡아볼게. 뭐 그래야 되는 건 없어, 알았지? N 빼기 1 팩토리알 R 빼기 1 팩토리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거 왼쪽이 아니 오른쪽이 우변. 그러면 얘는 N 팩토리알 그 다음에 N 빼기 R 팩토리알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정의가 N 빼기 R에 아까 정의를 봤지? R 팩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가 R이 가면 여기도 R이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R 팩을 해주면 R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NCR이잖아. 그래서 얘가 R 곱하기 NCR다. 증명은 간단하다. 그 정의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 네. 발전 문제 679 한번 해보세요. 679 발전 문제. 두 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랑 여기에 있는 놈을 통일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아까 조합에서 얘가 NCR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뽑기만 하는 거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 거랑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거랑은 네, 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네,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근과 대상계를 쓰면 되지. 더한 거는 합은
네, 12는 5분의 NPR. 그지? 곱하기는 얼마야? 32. 5분의 16 NCR. 그죠? 이렇게 또 나누면 방정식. 그래서 NCR은 10, NPR은 60. 근데 NCR이 뭐야? NPR을 R팩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NPR이 60이니까 R팩은 6이구나. 그래서 R은 3이구나. 3. 그러면 NP3 아니면 NP3은 60, NC3이 10이다. 풀면 되겠죠? 연달아 3개 곱하면 됩니다. N 빼기 1, N 빼기 2 한 게 60이다. 연달아 3개 곱하기 60이려면 얼마야 돼? 바로 암산이 안 되죠. 이게 3차원식으로 풀어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대충 찍어. 그렇지? 3차원식으로 풀지 말고 대충 찍으라고. 19, 8 넘어가지? 5, 4, 3 맞네. 이렇게 찍어. 그렇지? NP4가 24야. 그럼 4차원식 풀 거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그냥 대충 찍어. 4, 3, 2 이렇게 찍으라고. 5, 4, 3, 2 안 되네. 뭐 6, 5, 4, 3 이렇게 찍어. 대충 찍어서 맞추라고. 절대 이거 방정식을 풀지 마요. 큰일 나, 진짜. MP7이면 어떡하려고 죽어, 우리 그거. MP7, 그러면 7차원씩 풀 거야? 죽는다, 이거 진짜. 나도 못 풀어. 풀면 쉽지가 않아. 넘어갑시다. 조합의 수. 이런 것들이 조합이구나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풀이 과정은 쉬워. 풀이 과정은 쉬운데, 얘가 이래서 조합이구나. 어차피 이번 중간고사 범위야 1번은 중간고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중간고사 내면 우리는 수형도로 풀어야겠지만, 그렇지? 근데 부분접수의 원수가 3개니까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죠? 63이야. 왜 63이야? 우리 집합 배울 때 있잖아. 원소는 순서에 상관없지만 똑같은 거 중복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된다. 1, 2, 3이랑 3, 2, 1은 똑같다. 그래서 C3 조합이다. 순서랑 상관없이 조합이다. 2번은 10개 프로야구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다. 경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팀 둘을 뽑기만 하면 알아서 둘이 경기를 한다. 그래서 10C2. 그럼 LG 대 삼성이랑 LG나 어느 팀 먼저 호명하냐에 따라 상관이 없이 그냥 두 팀이 경기하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악수를 했다는 건 손과 손이 만나는 게 악수니까 내가 손을 2개를 택한 사람 둘을 선정을 하면 이게 NC2잖아요. 그러면 NP2 나누기 200이니까 NP2가 이거지. NP 100이 40. N 빼기 1이 90이니까 10 곱하기 9구나. 때를 맞추라고 그랬죠? N은 10이다. 뭐 유제 뭐 이런 건 비슷비슷하고요. 다 문제가 특별한 게 없고요. 여기서는 682는 오히려 쉬워요.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681이에요. 681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죠. 681을 한번 해보세요. 681. 아이디어 필요한 것들만 제가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 비슷한 거 했죠. 합이 짝수일 때, 뭐 곱이 홀수일 때, 뭐 합이 홀수일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8일에 1번은 합이 짝수다. 그게 뭐예요? 합이 짝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합이 짝수려면 홀수 더하기 홀수거나 짝수 더하기 짝수여야 되지. 홀수 더하기 홀수 또는 짝수 더하기 짝수. 그런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학 때 우리 수원도 했으니까 요걸 한 다음에 수원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은 주수의 짝수보다 홀수 더하기 홀수, 그 다음에 짝수 더하기 짝수.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3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3이랑 똑같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조합이구나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는 5개지 1, 3, 5, 7, 9니까 5씩 2야. 얘는 2, 4, 6, 8이니까 4씩 2. 그래서 2를 더해주면 돼요. 5씩 2는 이제 계속 계산을 해보다 보면 500 나누기 300, 600 계산하면 많이 하면 이 숫자는 익숙해져요. 100 나누기 600, 6. 이거 많이 나오던 숫자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나중에 암산이 될 거야. 지금은 일일이 계산을 하겠지만 2번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로 선택할 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2번은 밑에 쓸게요. 그 다음 밑에 곱이 짝수예요. 곱이 짝수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얘기지.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곱이 홀수인 경우를 제외할 거야. 아까 말했던 사건 경우를 생각해주고 빼주자. 얘는 상관이 없어. 홀 짝짝 홀 더하는 거랑 그거랑 큰 차이 없는데 얘는 이게 확실히 좀 쉽죠. 네, 3개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2개를 뽑는 다음에 홀수 중에 2개를 그 홀수인 거 전체는 10시 2에서 홀수끼리 정하는 거 2개를 뽑는 경우를 뺄 거다. 이게 더 쉽다. 이게 돼? 10시 2는 얼마나? 40. 45에서 10에서 30이다. 안 그러면 홀 곱하기 짝, 홀, 짝짝 이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빼는 게 더 쉽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이 문제 풀면서 얘기했지만 수원이랑 내년 중간고사에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 내년 기말고사에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확통 두 학교 모두 확통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1년 내내 허리로. 그지? 1부터 10 중에 3개의 수를 뽑는데 그 3개의 숫자가 3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등차수를 이루면 돼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런 표정 진짜 안 돼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방학 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등차수를 모였어요. 이렇게 있을 때 간격이 똑같다. 얘가 얘네들 가운데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등차수를 알잖아요. 이거 뭐야? A 플러스 C가 B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두 수합이 짝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두 수합이 짝수면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거기다 줄을 치면 되죠? 두 수합이 짝수다라는 말이 결국은 세 수가 등차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저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 수합이 만약에 4야, 1, 3, 그럼 가운데 2가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수니까 2 더하기 1은 생각할 필요 없고. 그지? 네, 합이 10이다. 그럼 3, 7, 그럼 가운데 5, 1, 9, 그럼 5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거. 홀수 중에서 그러니까 홀, 짝만 뽑기만 하면 된다. 홀은 5C2 더하면 20까지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순열과 등차수를 해가지고 벌써 2개의 단어를 엮어서 문제를 낸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복습도 되고,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앞에 오전부터 힘들게 우리가 했는데, 익히 3번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여학생 5명과 남학생 4명 중에서 대표 4명. 대표는 순서를 따지지 않죠? 네. 그래서 조합이구나. 1번 여학생 5, 남학생 4이라고 했으니까 네. 여학생 대표 2명과 남학생 대표 2명이니까 여학생 중에 2명, 남학생 중에 2명을 각각 뽑으면 되지. 네. 그래서 10 곱하기 6해서 60. 2번은 남학생을 적어도 한 명은 대표를 뽑는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남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된다. 여학생 중에서만 대표를 뽑는 거죠. 이건 여가 뽑는 거지. 전체에서 얘를 뽑으면 되겠다. 생각보다 숫자가 5시 4는 쉬운데 5시 4는 어떻게 계산하기 편하다고? 5시 4는 5시 1로 계산하기 더 편하다고 그랬죠? 아까? 네. 근데 9시 4 같은 경우는 숫자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저분할 수도 있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숫자죠. 9, 8, 순열에서 7, 6, 9P 4를 4, 3, 2. 계산 차근차근 하세요. 그렇죠? 5시 4는 5시랑 똑같으니까 5명 중에 한 명 뽑는 건 그냥 5가지잖아요. 얘는 쉬운데 얘는 계산이 그렇게 암산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4, 2, 6 이렇게 나누면 93이 2개 있네. 126 빼고 121. 세 번째,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그럼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이건 해설은 뭘 했냐면 해설은 그 여집합을 뺐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뽑는 경우, 여자끼리만 뽑는 경우를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해보자고. 그러면 왜 해설은 이 방법을 썼을까? 해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해설 좋아. 그럼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니까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여 1, 남 3이지? 토탈 4명을 뽑는 거니까 여가 2면 남 2, 여 3, 남 1 이렇게 해서 각각 더해도 돼요. 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더하나 전체 구하고 여학생끼리만 뽑는 거, 남학생끼리만 뽑는 거를 빼는 거나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한다고 치면 여학생 5명이니까 5시 1, 4시 3 5시 2, 4시 2 5시 3, 4시 1 더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다. 5 곱하기 4 얘는 10 곱하기 6 이건 뭐 하다 보면 10 속도는 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20, 60, 40 120 그렇죠? 거기 예시 중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거기서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여서 거기 넘어갈게요. 뭐 아까 말했지만 좀 생각해 볼 만한 건덕지가 차이가 많이 있는 거는 제가 해보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거기 넘어갑시다. 익힘 4번 멘트를 잘 보세요. 왜 조합인지. 네. 수지와 민호를 포함한 벌써 이름을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특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특정하는 사람이 수지와 민호구나.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을 때 가음을 구하여라. 1번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의 수. 네.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는데 3명 뽑으라고 했어. 수지, 민호는 이미 뽑혔지? 그러니까 그 사람 둘을 뺀 나머지 중에서 뽑아야 해요. 그지? 나머지 중에서 4번 수지, 민호가 있는데 걔를 포함해서 3명이니까 나머지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 도시 1. 두 번째는 수지와 민호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거. 걔네들을 뺐으니까 이제 나머지 중에서 5명 중에서 우리 3명을 뽑으면 되지. 53. 51은 계산 어렵지 않고 5, 얘는 계산하면 10. 세 번째는 수지와 민호 중 한 명만 포함하는 방법의 수는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거 이해돼? 수지를 포함했을 때
수질과 민호를 포함했을 때의 경우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질을 포함했다. 포함하면 나머지 중에서 나머지 몇 명? 6명이라고 착각해. 민호는 늘 얘기하지만 수질을 포함했다는 건 뭐야? 민호를 제거했다는 얘기야. 제외했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6명이 아니라 5명이에요. 저희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머지 5명 중 2명을 뽑는다. 그래서 52 곱하기 2. 왜 얘는 2야? 수질을 포함할 수도 있고 민호를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죠. 계산을 뭐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늘 이거 생각해야 돼. 나머지 6명이나 5명이라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나중에 아 맞다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네. 익힘 5번을 볼게요. 네.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경우에서 했을 때랑 1부터 10까지 자유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뽑았는데 뽑힌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된다. 이거 우리 경우에서 할 때도 했잖아요. 합이 홀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홀수가 홀수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합이 홀수인 건 홀수가 홀수기. 근데 몇 개를 뽑았어? 우리는 세수를 뽑으니까 숫자를 3개를 뽑아. 그러니까 합이 홀수라는 건 그건 뭐라 해서 홀수가 홀수기. 홀수가 홀수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3개 뽑는다 했으니까 홀홀홀인 경우, 두 번째는 홀짝짝인 경우, 홀수가 1개, 홀수가 3개인 경우 나눠서 보면 되겠죠. 홀홀홀은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홀수는 1, 4, 5, 7, 9, 3개잖아. 5개 중에 3개 뽑으면 돼. 얘는 10가지. 홀짝짝은 홀수는 5개 있고 짝수도 5개 있네. 그러면 50가지가 있다. 뽑을 때니까 그치? 순서상은 없다. 그렇죠? 밑에 뭐 예시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691이 조금 조건이 많이 붙었으니까 691만 한번 해봅시다. 691번. 691번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요? 밥이 들었는데 제가 붙었어. 조용히 좀 테이프가 있나? 해봐요. 수술이 들어가 있고. 상황이 전혀 똑같을 수 없어. 살살 넘겨. 이게 뭐야? 왜 찢어졌을까? 과학 용어로 얘기해봐. 설명해봐요. 왜 찢어졌지? 마찰.
면접 때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찢었어. 왜 찢었어? 복잡한 무슨 문제 내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달라. 대학교마다 면접이. 그러면 그런 거에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복잡한 이론만 알고 있어서 그냥 설명을 못하죠.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 물어본 게 교수님 세 분이 딱 앉아계시더라고. 들어갔는데 뭐 성적이랑 뭐 이런 거 보이죠? 썼던 거 보고 쓰거든요. 그럼 자네 뭐 과학자 중에 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있나? 이게 뭐 누구 합니다. 그 사람 뭐 했는데? 참고로 나는 과학자인데 이 두 사람은 아니야. 얘기를 해줘 이렇게. 이 사람이 알만하게 설명해줘야 돼.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랬었어. 근데 나 때는 말이야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너희 때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참고로 그렇게 물어봤어. 지금이 더하지 않을까요?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무성의하게 어떤 서류를 썼느냐를 보는 거야. 뭘 베꼈느냐. 그것도 근데 베꼈을 수도 있잖아. 외웠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내가 외웠어도 안 떨고 얘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도 네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예선이나 이런 거에 모든 뭐 걸그룹 오디션이든 보이그룹 오디션이든 무슨 오디션이든 처음에는 자기가 준비해온 거 하라고 해. 처음에 자기가 준비해온 거 하라고 하지. 그러면 준비해온 걸 할 거 아니야. 그걸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처음에 점수를 많이 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주던지 뭐 고르라고 하던가 뭐 팀별 배틀도 하고 하겠지만 준비해온 걸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최종팀에 합류를 했어. 그 다음에는 최종팀에 합류하는 이후에는 랜덤이 없잖아. 다 준비해서 하잖아. 작곡가 작사가 내 곡을 받아서 그걸 몇 개월 동안 연습해가지고 대중 앞에 나오는 거지 갑자기 랜덤은 없어. 그러니까 준비해서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근데 너희가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도 다 준비해서 이미 날짜는 정해져 있고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안 떠는 게 물론 더 중요하지만. 네, 볼게요. A, B, C, D, E, F, G, H. 네. 세트에는 34종류의 과자를 각 한 개씩 담는다. 한 개씩 담는다. 각 세트에는 34가지 종류를 한 개씩 담는데 A 또는 B를 담을 때에는 A와 B를 같은 세트에 담는다. 근데 서로 다른 세트, 그 A, B, C 모두를 같은 세트에 담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세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세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 A, B가 같이 있는 경우 A, B 둘 다 없으면 둘 다 없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는 무조건 없다는 거잖아. 네, A, B, C를 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A, B, C가 없으니까 여기 D, E, F, G, H 중에서 두 개겠지. 그래서 O, C, E야. 오늘 O, C. 여기는 A, B가 둘 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C, D, E, F, G, H 중에서 그래서 62다. 얘는 15, 얘는 10 해서 20. 뭐가 있을 때 없을 때. 아까도 했잖아. 특정한 누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볼게요. 6번. 예. 크기 순으로 나열한대.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일일로 배열하여 첫 번째 수부터 각각 A1, A2, A3 쭉 A6이라고 한대. 근데 조건 A2가 제일 크대. A2, A3, A5 순으로. 그 다음에 A1, A5, A4로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다.
일렬로 배열했대. 근데 잘 봐. 이렇게 되는 걸 했대. 이렇게 되는 건 얘 셋 중에 이 말의 뜻은 뭐야? 아, 셋 중에 A2가 제일 크다. 넘버 1. A3가 넘버 2고 A5가 넘버 3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얘가 5, 얘가 3, 얘가 2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거를 발상을 약간 전환해야 돼. 얘가 제일 크지 않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는 것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뽑았는데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고. 저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저렇게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고민하는 게 순열, 순서를 고민하는 게 순열. 얘는 순서를 고민하지 않아. 내가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딱 들어갔더니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봐봐, 문제에서 저렇게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야. 저걸 만족하는 경우. 내가 저렇게 되게끔 뽑는 게 아니야. 저렇게 이미 돼 있어. 상황은 이 룰이 정해져 있다고. 이 룰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무조건 두 번째 게 제일 큰 거야. 얘네 셋이 딱 정해있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뽑아놔도 예를 들면 내가 2, 5, 3 뽑아놔도 야 잘못했잖아. 너희 다시 줄 서. 이거 아니야. 다시 네가 앞으로 가. 야 네가 뒤로 가. 너 중간으로 가.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말 그대로 너희한테 만약에 야 좌석은 그냥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제일 왼쪽부터 앉아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내가 표를 끊어왔어. 티켓 창고에서 표를 끊어왔어. 그럼 표 3장만 주면 되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정해져 있으면 나는 뽑아서 주면 너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 말의 뜻은 결국은 뽑기만 하면 된다. 알아서 한다.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한다. 1부터 6 중에서 나는 그거 3개만 뽑으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할 거야. 3개 뽑았어. 1, 4, 7, 1, 4, 1부터 6이라 했으니까 1, 4개 뽑았어. 그러면 얘가 6이야. 4하고 1이야. 알아서 할 거야. 뽑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 조건이 있고, 그럼 이제 만약에 5, 3, 1 뽑았어. 그럼 남은 숫자가 뭐 있어? 1, 4, 6이 남았어. 근데 또 뭐가 있어? A1이 A4. 그럼 얘네도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애들 중에서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한다며. 셋 중에 2개만 뽑으면 되지. 그럼 알아서 둘 중에 큰 놈이 A1인 거야.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한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한다. 라는 거야. 이해돼요? 봐요. 여기다가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렇지?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요거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소개를 할게요. 여기 1번이야. 1번이 두 개를 얘기한 거고 2번이 10 A, B, C야. 이런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각각 A, B, C의 세 자리 자연수 중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대. 500보다 크다. 됐으니까 5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100의 자리고 10의 자리고 1의 자리고 여기도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알아서 해결이 될 거야. 그지? 7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5 아닌 6밖에 안 돼. 500보다 크고 600보다 작다. 700보다 작으니까.
5거나 6이거나. 이해가 돼요? 5 아니면 6이니까. 5로 시작한대. 그러면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되는데 5가 막고 있어. 이걸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7하고 2를 뽑으면 안 돼. 7이 이 자리를 뺏으려고 될 거 아니야. 근데 500하고 아니면 60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두 자리는 뭐 중에 뽑아야 돼? 얘네들은 자연수라 했네, 앞자리가? 자연수라 했네? 그러니까 난 1부터 4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죠. 이해돼? 왜냐하면 5보다 큰 수를 뽑아버리는 순간 5자리를 뺏을 거 아니야. 알았지? 뽑으면 알아서 안 되네. 이 자리를 뺏으려고 할 테니까 1부터 4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돼. 여기는 1부터 5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거 매우 중요하죠. 요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 하나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이건 지울게요. 뭐 어려운 그런 게 아니어서. 4C, 5C 하면 좀 더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 이게 교재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뽑으면 알아서 한다가 첫 번째 아이디어야. 그치? 뽑으면 알아서 한다. 그럼 확률로 접근할 거야. 확률로 접근할 거야. 확률로 접근할 거야. 확률의 뜻이 뭐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이거 저한테 배웠잖아. 그치? 구하는 경우의 수. 이해돼요? 여기 확률이잖아.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쉬운 거부터 좀 해볼게. 요거부터 볼게요. 이거는 내가 6개를 쭉 나열했대요. 근데 6개를 쭉 나열했는데 6개를 쭉 뽑았는데 6개를 쭉 뽑았어요. 근데 A1이 A4보다 클 확률이 뭘까? 그냥 확률을 물어볼게. A1이 A4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1부터 6까지를 막 세워놨어. 1부터 6까지 쭉 뽑았는데 A1이 A4보다 클 확률은, 대칭성을 생각해봐. A1이 A4보다 클 확률은 A4가 A1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지. 이해가 돼? 둘을 바꿔놔도 상관없잖아. 응? 얘는 왜? A1과 A4는 같을 수는 없잖아. 왜? 1부터 6까지 하나씩 세워놨다 그랬으니까. 같은 건 없지. 같다고 하면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해돼?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쉬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쟤는 뭘까? 요럴 확률이 어떻게 될까? 내가 3개를 뽑았는데 A2, A3, A5를 뽑았는데 너희 셋 중에 얘가 1등 3명을 뽑았는데 3명 중에 네가 1등, 2등, 3등 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이게 3분의 1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셋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3분의 1이 아니야. 3분의 1이 아니라 얘는 봐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구하는 경우의 수라며.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얘네 셋을 나열하는 거지. 얘네 셋이 경쟁하는 거니까. 이잖아. 그치? 그 중에 누구? 그 중에 누구? 얘가 네가 1등, 네가 2등, 쟤가 3등 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럼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우리는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만족하는 거, 얘랑 얘는 별개지? 얘랑 얘는 별개잖아. 얘네 둘이 뭘 하든지 둘이 치고받고 싸우든지 얘네 셋하고 관계가 없지. 관계가 없으면 각각 이렇게 있는 거니까 못 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1부터 6까지를 그냥 100으로 나누면 되죠. 이해돼? 우리가 구하는 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방법을 왜 소개하냐면 늘 저 방법이 쉽고 좋으면 쟤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얘가 편할 때가 있어요. 얘가 편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를 한번 볼게. 만약에 언제가 쉽냐면 이거야. 여기 이 교실에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어. 그래서 여기에 책상이 여기 하나 둘 좌석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쳐. 그럼 여기가 20명이 앉을 수 있는 거지. 20명 별 곱하기 4니까 전체가 80명이 앉을 수 있어요. 80명이 가능해. 그럼 80명이 여기 들어왔어. 쭉 앉으라 그랬어. 쭉 앉으라 그랬는데 내 옆에 현서가 앉을 경우의 수가 몇일까? 딱 80명이 쭉 랜덤하게 앉았는데 내 옆에 현서가 앉는 경우의 수가 몇일까를 그냥 구하려면 힘들어. 왜? 내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세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확률로 계산할 거야. 그러면 좀 쉬워. 확률로 그럼 내 옆에 현서가 앉을 확률은 얼마일까? 봐봐. 질문을 잘 봐봐. 내 옆에 현서가 앉을 확률을 했어.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돼. 나랑 현서만 생각하면 돼. 아, 내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내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80명인데? 72명이지? 그 중에 현서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79%. 그지? 전체 경우에서 얼마? 80명이 앉으니까 80%. 쉽다. 근데 그냥 이거 막 생각하면 힘들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쉬울 때도 있어. 확률을 계산하는 게 쉬울 때도 있어. 저거는 이제 기말 때 내가 여러 시리즈를 좀 더 보여줄게. 그래서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 먼저 기억을 하시면 뽑으면 알아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뽑으면 알아서 한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뭘 할 거냐면 693번에 1번을 먼저 볼게요. 10개의 숫자 0부터 9까지 중에서 0이 있을 때를 조심하라 그래서 3개를 택하여 3자리 수 ABC를 만들 때 즉 A가 100의 자리수, B가 10의 자리수, C가 1의 자리수야. 다음을 구해라. 단 같은 숫자를 여러 번 택해도 된다. 네, 여기 중요한 멘트겠죠? 네. 근데 1번은 그냥 ABC가 달라. ABC가 달라. 근데 우리는 A가 맨 앞에 오는 거래. 그러니까 A는 뭐가 안 돼? 0이 안 돼. 그러니까 1번은 뭐여서 1부터 9 중에서 3개를 택해야 돼. 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뽑으면 알아서 제일 작은 놈이 A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 들어가는 걸 뽑기만 하면 0이 무조건 맨 앞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0을 애초에 빼고 뽑아야지.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중에 뽑아야지. 그래서 9C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693의 1번은 9C 3. 즉 0은 빼고 1부터 9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된다는 거야. 2번은 ABC 거꾸로야. 거꾸로야. 네. 근데 A가 제일 크대. 제일 크니까 A에는 0이 올 리가 없잖아. 그치? A가 제일 크니까 C에는 0이 가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13이야. 0부터 9 중에서 3개. 그렇죠? 그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3번 A, B 3번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거야. 1번하고 2번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이 등호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등호 때문에 하는 거야.
봐봐. 등호가 한 개가 있을 때 대부분의 책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 이때랑 더하면 되죠? 라고 설명을 해. 근데 이렇게 첫 발걸음을 이렇게 디디면 나중에 너희 예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막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얘가 같을 때 클 때, 그러면 2 곱하기 8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첫 발걸음을 이렇게 가져가면 매우 힘들어져. 등호가 하나 있을 때는 쉬워. 괜찮은데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소통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가 여러 번 들어가고 할 때는 등호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로다. 그죠? 내신이 쉽게 내는 내신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해설을 그렇게 나눴을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얘를 무조건 같을 수 있네? 근데 내가 그냥 정말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A, B, C야. 같으면 내가 또 얘 자리를 뺏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양보할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으냐? A, B인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C에서 하나를 빼면 무조건 B보단 작지. 하나 빼면 무조건 작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빼기 1을 하면 작아질 거다. 작아질 거다. 이해돼요? 아까처럼 내가 등호가 여러 개 있을 때도 해줄게. 그래서 등호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 테크닉을 좀 알아두면 편해. 내년 2학년 됐을 때도 편하다. 그러면 하나 1을 빼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 뺄 때마다 하나씩.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원래 A, B, C는 0부터 9까지래매. 그치? 근데 얘가 1을 양보했으니까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원래 0부터였어. 근데 1을 뺐잖아. 그래야 마이너스 지우면 C는 0 이상이거든. 맥시멈은 색깔 다르게 할게. 색깔 다르게 하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맥시멈은 숫자 넣고. 그러니까 얘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양보해서 마이너스 9까지. 숫자 몇 개? 11개. 11개. 그래서 11, 13이야. 해볼게. 11, 10, 9, 3, 2, 1, 3, 5, 이렇게 60. 그러면 적어보자. 나 여기 없지만 B, C, D. 등호가 여러 개 있어. 그럼 아까처럼 그냥 등호일 때 아닐 때 나누면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를 봐. 뒤에 있는 놈은 양보하면 돼. 단계를 변신을 할 거야. 변신 단계를 봐. 얘가 양보하면 얘네 셋이 다 양보해야 되지. 하나씩 또 빼야 되잖아. 그것보다 얘가 앞으로 하나 더 가면 되잖아. 맨 앞에 있는 거. 그래도 돼. 아니면 다 같이 하나 밀려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니들이 다 뒤로 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앞으로 갈게. 그럼 너랑 겹칠 일이 없잖아. 같은 얘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D는 아까 몇부터? 0부터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얘는 A가 아까 9가 끝이었지? 얘는 10.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니까 몇 개? 숫자 12개. 그래서 얘는 12, 14.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자리 하나씩 비워주면서 양보하면 된다. 요것 때문에 693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쪽 7번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함수의 개수. 증가함수 옆에다 위에 쓰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예요. 그 말을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함수의 개수라고 쓴 거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거잖아. 증가함수는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감소함수는 점차 작아지는 순서대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증가함수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 증가함수 같은 느낌. 감소함수라는 느낌 그런 거잖아요. 네. 7번 x가 1, 2, 3 y가 1, 2, 3, 4, 5 네. 1번은 각자 다른 걸 고르라 그랬잖아. 이거 우리 함수할 때도 했지? 1대1 함수라 했어. 1대1 함수야. 각자 다른 거 고르라. 네. 각자 다른 거 고르라. 선택. 그러니까 5개 중에 5, P, 3 하면 되지? 5, 4, 3. 두 번째는 이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증가함수를 만약에 봐봐. 점차 커지는 걸 그려야 되니까 만약에 F1이 1이야. 그러면 F2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지잖아.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증가함수라는 건 뭐야? 점점 커지는 거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니까.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건 뭐야? 뽑기만 하면 된대. 알아서 할 테니까. 뽑기만 해. 알아서 할 테니까. 응? 그러면 x 1, 2, 3이야. y가 1, 2, 3, 4, 5거든? 뽑기만 해. 아무거나 뽑기만 해. 이거 뽑았어. 내가 1, 2, 4 뽑았어. 증가함수니까 4 누가 뽑은 거야? 얘 누가 뽑은 거야? 뽑기만 해라. 저 5시 3이야. 쟤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 증가함수를 다른 멘트로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 이렇게 얘기도 해. 내가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사다리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사다리가 중간에 이렇게 되는 사다리는 없잖아.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형태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내가 발판이 4개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라 한 거야. 발판이 4개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발판이 4개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4개를 선택하면 돼. 여기서 4개를 선택하면 돼. 끝이야. 74, 74 하면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어? 여기는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서로 크로스가 안 되니까 밟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멘트를 바꿔서 물어보기도 한다. 이거죠. 증가함수는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해돼? 근데 요 말은 증가함수랑 뭐랑 똑같아? 감소함수랑 똑같이.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감소함수라면 1, 2, 3, 4, 5 똑같이 내가 4, 2, 1 뽑았어. 그러면 4는 누가 오는 거야? 1이 오는 거야. 점차 줄어야 되니까 제일 작은 놈이 제일 큰 걸 골라야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무조건 교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물어본다고. 어떤 걸 해도 교점이 있어야 돼가 크로스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아. 여기도 그냥 뭐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얘는 얘, 그 다음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그럼 무조건 교점이 생기죠. 똑같이 74, 74. 그렇죠.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개수가 똑같다. 뽑기만 하면 알아서 간다. 그래서
7번에 2번은 내가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답은 똑같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훨씬 똑같다. 이거죠. 네, 7번에 3번을 볼게요. 3번 임의 두 원소에서 증가함수인데 FE가 3이래. FE가 3 먼저 선빵을 딱 찍었네. 그지? 더 쉬워. 더 쉽다고. 그 FE가 3이래. 그러니까 그냥 벽이 생긴 거야. 넘지 마. 선 넘지 마. 이거야. 선 넘지 마.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얘는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21, 21에서 더 쉬워졌어요. 선 넘지 마. 이거야. 8점 문제는 뭐야? 우리가 했던 것들 나오는 거지. 뭐야? 1번은 가가 뭐야? 방금 했던 증가함수 이런 거고 나가 합의 홀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 두 가지 개념을 그냥 결합해라. 뭐 이런 거죠. 합의 홀수 아까 했잖아, 그지? 홀수가 홀수로 있으면 된다. 홀수가 한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케이스 나오는 거 그냥 풀면 된다. 이거 새로운 개념이 아니어서 새로운 거 나올 때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8번을 한번 보시면 뽑아서 나열한다. 남학생 5과 여학생 3명에서 몇 명을 뽑아 전체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일부 멤버를 뽑아서 한대. 일부 멤버를 뽑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먼저 뽑는 거,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각각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시키면 돼요. 먼저 뽑아 그랬으니까 조합 쓰고 그 다음에 줄 세워. 그럼 이제 순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남학생 5, 여학생 3에서 남학생 3, 여학생 2를 뽑는데 그러면 뽑아가지가 뭐야? 뽑아서 다음과 같이 배워라는 거니까 일단 뽑는 것까지 해야지. 5명 중에 3명 뽑아야지.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렇게 뽑아야지. 이거는 공통이야. 그러니까 뽑아야 되니까. 일단 뽑아야 줄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공통. 1번과 2번의 공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10이고 이거 3이거든. 그래서 19 곱하기 3, 19 곱하기 3 일단 둘 다 안고 간다고.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5명을 가지고 뭘 하면 되잖아. 그냥 일렬로 줄 세워라 그랬으니까 이건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해돼? 네. 두 번째는 뽑은 다음에 일렬로 줄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래. 여학생끼리 이웃하래. 여학생끼리 이웃하라 그랬으니까 여학생이 지금 2명 뽑았잖아. 그러면 여여 남남남이지. 그러면 4패 그 다음에 그치? 이건 여끼리 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줄 세우기.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한 호흡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각 숫자별로 뭔지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하고 호흡을 끊으면서 한 번에 딱 가려면 힘들어. 끊으면서 호흡을 먼저 뽑아. 뽑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줄 세우는 거랑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 좀 쉬워질 수 있다. 9번. 볼게요. 여기 9번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이 모두 공연하는 거야. 모두. 뭐 이 중에 몇 팀을 고르는 게 아니야. 그 멘트 잘 봐야 돼. 그거에 따라 답이 확 달라져. 다음 두 조건에 따라서 7팀의 공연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 1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2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 4팀이 공연한다.
나 7팀이 다 공연하는 거 맞지? 이 음악회의 공연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야, 1부가 무조건 우선이지. 2부야. 그냥 이거 1부 자리, 2부 자리가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독창, 중창, 합창. 독창, 중창, 합창, 합창.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말이 되게 길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죠? 생각보다 되게 쉬워. 왜 쉬우냐면 합창이 중창 자리를 넘보지 않아. 중창은 독창 자리를 넘보지 않아. 독창, 중창, 합창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해서 같은 팀 안에서만 싸우면 돼. 팀끼리 팀전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쉽다는 거야. 내가 개인전도 신경 써야 되고 팀전도 신경 써야 되면 헷갈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냐면 너희끼리 경쟁해. 너희끼리 경쟁해. 이거니까 생각보다 빡센 문제가 아니야. 말했지만 이게 이 안에서 또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너희끼리 안에서만 경쟁해. 그럼 독창 정하는 건 2팩이지. 이거 2팩이지. 이거 3팩이지. 끝이야. 해설을 어렵게 써놨어요. 해설을 어렵게 써놨다고. 그냥 저희 끝이야. 그러니까 같은 팀 안에서만 경쟁해라 이거죠. 해설하고 다르게 풀었어요. 해설은 뽑아서 줄 세운다. 해설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3개 나왔어요. 정말 힘냅시다. 10번 17, 12 이렇게 3개 나왔어요. 10번은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있을 때 아까 말했잖아. 점이 좀 늘어난다. 그러니까는 벌써부터 705 보면 점이 더 늘어나 있지. 이제보다 706은 정식각형이니까 점이 더 늘어나 있지. 막 이렇게 좀 더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 돼. 좌표면에 9개 놓여있는데 1번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직선은 중복되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랬지? 지금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돼 있어. 1번 직선의 수. 직선이면 아까 말했지 점 2개면 된다며. 점 2개면 되니까 92야. 92인데 거기서 뭐 일직선 위에 여러 개가 있으면 다 하나의 직선이잖아. 그런 게 몇 가지냐 보면 가로에 몇 개? 3개가 있지. 중복되는 거. 가로가 이렇게. 가로가 중복되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한단 말이야. 가로 중복. 세로 중복. 가로 중복. 세로 중복. 뭐도 있어? 대각선 중복.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중복. 그런 게 이렇게 발생하죠. 너희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치? 너희 정말 연맥이려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점 찍어 자꾸 미친놈아? 그럼 뭘 고려해야 되냐면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뭘 고려해야 돼? 대각선이 이런 대각선까지 고려해야 돼. 기울기가 1이 아닌 것까지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2거나 아니면 2분의 1이 있지. 그런 것까지 하고. 근데 어차피 몇 달 후니까 이거 연습하면 돼. 기울기가 2짜리인 건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라는 건 똑같아. 개수가 여기 하나 있고 형 이동하면 되지. 여기 또 있겠지. 요거 하나 이동하면 여기 하나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런 게 몇 개 있겠어? 이런 게 몇 개 있어? 요렇게 1, 기울기가 2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2 12개가 있는 거죠.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면 그런 거 통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낼 수 있다. 지금은 굳이 겁먹을 필요 없고 지금은 이건 기말 내신 때 우리가 좀 많이 다뤄보자 라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해보죠. 대각선을 생각해라. 대각선인 경우에는 뭘로? 기울기로 해봐라. 기울기가 꼭 1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답 써보면 92에서 32 이런 거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근데 다 빼면 그 전멸한다 그랬으니까 각각 하나씩은 남겨주라 그랬잖아. 보존 하나씩 시켜줘. 얘도 세로도 30 곱하기 3 하나씩은 남겨줘. 얘도 32 두 개인데 각각 하나씩은 남겨줘.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씩 챙겨주면 된다. 맞죠? 다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9 곱하기 8 여기 2 곱하기 1이니까 36에서 요건 3 곱하기 3 9에서 3에서 6 이것도 6 이거는 3이 6에서 36 빼기 6 빼기 6 빼기 4 20 20 2번 세점을 꼭지적으로 하는 삼각형을 찾으래. 이거는 보존해줄 필요가 없지. 어차피 직선은 삼각형이 아니니까 93에서 요거 그냥 보존해줄 필요 없어. 보존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제거만 해주면 되죠. 30 곱하기 3 32가 아니라 점 3개 골라야 되니까 33이지. 33 얘는 뭐라고? 가로? 얘는 뭐라고? 세로? 얘는 이렇게 빼놨어. 이렇게 빼줄 거야. 이해돼요? 사각형 물어보면 틀리세요. 사각형을 물어보면 틀리라고 해요. 다른 거 풀어. 사각형 하려면 힘들어. 사각형이면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사각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사각형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게 나아. 그렇지? 그러면 다른 거 풀어. 이거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아직 미친 짓을 해야 되지만 이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 사각형 내면 틀리라고 낼 거야. 내가 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이 말이 틀렸어요. 이거 가지고 누가 태클 걸었어. 15개의 점이 어떻게 같은 간격으로 놓을 수 있느냐? 1행 1열과 5행 3열이 같은 간격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는 말은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냥 다음 그림과 같이 아니면 이렇게 좌표 평면처럼 이렇게 써놓는 게 안전한 표현이에요. 얘랑 얘는 이웃함과 같은 간격이다. 그러니까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알지? 의도는 이거야. 얘랑 이웃한 게 같다. 근데 이웃한 게 같다고 해도 문제야. 왜냐면 얘랑 대각선은 이웃했지만 간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같은 간격에 놓여 있다는 말은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게 안전한 표현이지. 표현이 정확하게 내가 14자리 구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그냥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없이 15개 점이 같은 경우에 놓여있다 그러면 공간상으로 생각해야 돼서 어렵거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라는 말이 있으면 오류를 피해갈 수 있죠. 그림과 같이 돼 있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한 개를 택하여 1을 놓고 나머지 14개의 점에서 2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가와 나를 각각 봐라. 점 A를 1행 1열의 점으로 잡으면 삼각형을 A에 만들 수 있다. 먼저 가부터 볼게요. A를 1행 1열로 잡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잡으면 하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A래요.
이제 나머지 14개니까 14개 중에 2개만 택하면 삼각형이 되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삼각형이 안 되는 건 어떤 경우 일선이 있는 걸 뺄 거니까 A로부터 일직선이 되는 경우를 뺄 거야. 그지? 가로, 세로, 대각선. 대각선은 근데 아까 말했지? 기울기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야. 저거 삼각형이 안 되니까. 저 일직선상이 있잖아. 기울기가 그래서 꼭 1만 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1도 있지만 2분의 1, 뭐 2 이런 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 뭐만 생각했냐면 봐서. 근데 A가 고정돼 있으니까 세로는 하나, 괄호도 하나, 그 다음에가 여기서부터 그냥 쭉 레이저 쏜다고 쭉 내려오면 돼. 쭉 가로 라인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 라인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더 안 헷갈려. 아니면 여기서부터 쭉 가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안 헷갈리는데 그냥 이거 셋다 저거 셋다 하지 말고 내림차서 오름차서 이렇게 반시계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든지.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빼먹는 게 없다. 그렇지. 익힘치고는 어렵죠, 그죠? 원래는 이런 문제가 발전 문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익힘 문제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한계죠. 삼각형이 되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걸 뺄 거야. 그러니까 요건 A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EC2. 그지? 요것도 EC2. 그지? 요것도 EC2. 한 개잖아, 한 개. 요 2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그게 A다. 이렇게 되면 14C는 얼마야? 14 곱하기 13 아니면 2야. 7, 너 91. 1, 10, 31을 빼서 예. 근데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 때니까 A를 봐봐. 점 A를 일행 일렬로 잡으면 제가 저렇게 되겠죠. 근데 잘 봐봐요. 왜 답이랑 다를까요? 내가 이걸 A를 빼야 되는데 4로 해야 되는데 5로 해서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죠? 5시간이 4시지. 90에서 빼면 80. 그래서 A가 80이죠. 네.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A의 위치는 그러면 빠지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어디냐를 보면 돼요. 빠지는 게 가장 적을 때,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작을 때를 보면 돼. 그치? 그때가 가장 삼각형의 개수가 최대가 되겠지. 그럼 지금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는 똑같겠지. 여기 A1, A2, A3, A4는 똑같이 이럴 거 아니야. 대칭적이니까. 그지? 그럼 만약에 거기 있지 않고 이제 옮겨보자. 중간에 있거나 뭐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 A5 여기 있을 때랑 여기서 똑같을 때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A5는 똑같을 때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안 되는 게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돼. 그 다음에 세 개가 발생하지 않지. 딱 2군데밖에 없잖아. 그지? 또 다른 거 해봐야 돼. 그지? 내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내부로 들어와. 만약에 A7이 여기 있어. A8이 여기 있겠지? 그러면 얘랑 얘는 기본이고 안 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대각선이 추가가 안 되는 게 여기야.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내부로 들어오면 대각선이 추가가 된다. 이런 대각선이 추가가 되잖아. 안 되는 게 늘어나니까 되는 게 줄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안 되는 게 늘어나잖아. 이렇게. 기본 노란색 옵션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십자가는 원래 안 되는 거고 대각선까지 안 되는 게 추가가 된다.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최대가 될 때는 요 두 군데라는 거야. 그래서 B가 2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행설에서는 그냥 여기만 된다는 끝인데 나머지를 해보면 대각선이 생겨요. 만약에 마지막 경우가 요거지 요런 거 안에 들어가면 대각선이 추가돼요. 여기든 대각선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더 줄어든다. B가 2랑 여기랑 때만 된다. 설명이 좀 생략이 돼 있어서 마지막 이렇게 12는 좀 쉬워요. 얘는 좀 쉬운 편이야. 4개의 가로선과 5개의 세로선이에요. 선으로 주면 쉬워. 점이 힘들다니까? 점으로 주면 힘들어. 점으로 주면 힘든데 선으로 주면 쉬워. 좀. 왜? 평행 사면이니까. 근데 평행 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래. 평행 사변이니까 아까 말했잖아. 가로줄에서 2개 고르면 돼. 가로줄 선택. 42 가로 4개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랑 얘를 선택하고 세로 중에서 내가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게 되는 거죠. 세로 선택하면 얘는 쉬워요. 좀 빡센 게 그럼 뭡니까? 빡센 게 예를 들면 712의 2번. 그럼 좀 빡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줄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숙제할 때 712 1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711처럼 되어 있는 건 쉬워요. 711처럼 되어 있는 건 쉽거든? 근데 뭔가 712나 이 712는 둘 다 위에 거나 아래 거는 뭔가 빼먹어서 뭔가 파먹고 그래가지고 좀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돼요. 중요한 거. 저런 걸 시험에 낸다. 짜증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쉽냐? 잘 세야 돼. 근데 잘 세는 거에 기준이 있어야겠죠? 네.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712의 2번은 생긴 모양이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요. 네. 정사각형 15개. 근데 이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를 보아요. 직사각형을 말했지만 평행선이랑 똑같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있을 뿐이야. 똑같아 하는 거. 그래서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야. 내가 이것처럼 쉬운 게 아닐 때는 어떻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할까? 2개 선택할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게 요놈일 때, 1층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가로선을 1, 2 선택했을 때 1, 3, 1, 4 아니 이 오름차순을 이렇게 셀 거야. 2, 3, 2, 4, 3, 4 이렇게 세면 안 틀려요. 한 번에 세려고 해서 틀려요. 알겠죠? 그러면 안 틀려요. 그러면 1, 2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지? 가로선이 1, 2니까 요거잖아. 그지? 그럼 세로선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 1, 3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여기랑 몇까지? 여기서 잘리잖아. 여기 안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세로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안 틀려요. 근데 한 번에 막 미친하다 막 이런다니까? 막 이러면 틀려. 100% 틀린다니까? 이러면 이제 6장 막 새까매지고 이제 다 맛이 가. 티 가. 그렇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세야 안전하게. 내가 말했잖아. 어려운 문제일수록 안전성이 제일 좋다. 1, 4. 그러면 여기지?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렇게 가면 안 틀린다니까.
2, 3. 2, 3이니까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2, 4니까 여기지? 40. 3, 4니까 여기지? 40. 이런 것도 나중에 규칙 좀 보이면 좋을게요. 이렇게구나. 지금은 이렇게 해서 끝냈지만 규칙성까지 보면 좋아요. 규칙성 보여요? 만약에 그럼 이러한 규칙을 같으면 10시, 8시, 6시, 4시 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8시, 6시, 4시, 6시, 4시, 4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규칙성이 보이면 4시, 4시, 6시 점점 늘어나요. 4시, 4, 6, 8, 그 다음에 4, 6, 8, 10, 4, 6, 8, 10, 12 이렇게 가겠죠. 더 늘어나면 지금 여기 끝인 거고. 오케이, 얘기해요. 712번 하나만 말로만 힌트를 줄까요? 말로만 힌트를 줄게요. 712번은 P를 포함하는 놈을 고르래. P를 포함한다는 놈을 내부에 P가 있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P를 포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P를 포위한다. 내가 이 교실인데 여기서 뭔가 엄청난 벌레가 쥐를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둘러싸야지. 잡아야 돼. 그러면 전후 좌우로 하나씩 선택하면 돼. P의 왼쪽에 하나 잡고 오른쪽에 하나 잡고 위에서 잡고 여기서 잡으면 무조건 P를 포함하겠죠. 가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하나 합시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원방 다시 정리를 할게요.